안녕하세요. 인생에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드리는 인생 설명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고 느끼십니까? 왜 어떤 분들은 편안한 실내에서 존중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추위와 더위 속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적은 보수를 받는 걸까요? 정말 능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건강의 차이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자리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구조를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일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생활비, 자존감, 하루의 리듬까지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장면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형광조끼를 입고 거리로 나서는 어르신들, 공원 정리나 환경 정비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 말입니다. 성실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통장을 확인하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노력에 비해 보상이 충분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내기관에서 안내를 돕고 도서관에서 정리를 하거나 행정 업무를 보조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몸의 부담은 훨씬 적은데 보상은 더 높습니다. 쉬는 날에도 일정한 급여가 유지되고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추가적인 지원까지 이어지는 구조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묻습니다. 왜 나는 이런 정보를 몰랐을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하나의 범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참여 방식과 근로 형태, 보장제도, 그리고 이후 혜택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같은 계단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어느 계단에 올라서느냐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접하는 형태는 비교적 접근이 쉬운 공익활동 중심의 일자리입니다. 신청 과정이 간단하고 참여 문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성격보다는 사회 참여 활동에 가깝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활동을 마쳐도 추가적인 고용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또 다른 유형은 사회 서비스 지원 중심의 일자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 업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관 방문자를 안내하거나 문서 작성 보조를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환경에서 보조 역할을 맡는 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유형이 근로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근로로 인정된다는 것은 단순히 월급이 조금 더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하는 기간만이 아니라 일 이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어렵지 않을까?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 젊은 사람들만 뽑는 건 아닐까?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능력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안정적인 태도와 꾸준함입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복잡한 업무를 맡길 전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문자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정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안내 지원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융 지식을 시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방문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기계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이 대부분입니다. 우체국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서류 작성 위치를 안내하거나 순서를 설명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어린이 시설 보조 역시 전문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교사의 업무를 덜어주는 역할입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이 더 안정감을 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런 기회를 접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한 제도는 설명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행정 담당자 입장에서는 간단히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선택지만 안내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편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에게 정보가 모입니다. 신청 상담을 받을 때 단순히 할 수 있는 일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과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질문의 방향이 선택지를 넓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바로 보이지 않는 혜택입니다. 급여는 눈에 바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급여 외에서 생깁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보험 가입 이력이 남고 계약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다음 삶을 준비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하면 유급 휴식 개념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몸이 조금 피곤한 날에도 쉬면서 소득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일용직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일정 연령 이전에 이러한 근로 이력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은퇴를 준비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찾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면접입니다. 의외로 여기서 탈락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려고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경력의 화려함이 아니라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인지 여부입니다. 면접에서 피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과거의 직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성취는 분명 소중하지만 면접관은 새로운 환경에서 협력할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동기 표현입니다. 단순히 시간 보내려고 왔다거나 용돈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책임감이 낮게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배우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배우려는 의지를 보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이 기본 교육을 제공합니다. 면접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에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고 싶다는 마음.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열려 있다는 태도. 셋째,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 특히 건강 이야기는 막연한 표현보다 생활 습관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걷기를 한다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의 구체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여기에 작은 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메모하는 습관을 보여주십시오.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기록하는 모습은 성실함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실제 내용보다 태도가 더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복장 역시 중요합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인상이면 충분합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메시지는 말보다 외형에서 먼저 전달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합격 이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격을 목표로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첫 달입니다. 초기 출석률과 태도가 이후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초반에 성실함을 보여주면 담당자와의 신뢰가 형성되고 이후 일정 조정이나 재참여 기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나, 사람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함께 일하는 동료와 담당자에게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도는 규정으로 움직이지만 현장은 결국 사람이 운영합니다. 마지막 달이 다가오면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한 해 동안의 경험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다음 기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이 선택지를 갖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기회를 만납니다. 겸손한 태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꾸준함이 다음 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힘을 과시하는 시기가 아니라 경험을 편안하게 나누며 존중받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고 그 변화 속에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역할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맞는 자리를 찾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가까운 기관에 한 통의 전화를 해보십시오. 가능한 선택지를 묻는 질문 하나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계단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